네, 첫 번째 영상에 이어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레비드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카니오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저도 보라카이로 떠나기 전에 뭐 여러가지 궁금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는데 뭐 정말 궁금한 건 안 가르쳐주고 뭐 쓸데없이 쥐들 노는 장면이라든지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갖 막 자기 예쁜 모습만 나오고 남들이 다 했던 맛집 소개 뭐 이런 쓸데없는 것만 하지 뭐 픽업 샌딩은 어떤 과정이 있었고 흥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 사람들 그 현지인들의 성향이라든지 뭐 어떤 과정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나온 게 없고 뭐 쓰잘데기 없는 정보들 광고밖에 없어서 제가 직접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도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다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오프라인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가져가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왜 비행기 탔을 때 뭐 적는 표 있죠? 그것도 캡처해서 가시면 되고 제가 여기다 띄워 드릴게요. 이제 보라카이 도착한 다음에 알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칼리버 공항의 입국의 과정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천공항과 비교를 하자면은 칼리버 공항이 인천공항의 100배 정도 작아요. 뭐 조그마한 버스 정류장 느낌이랄까? 1시간 내에 다 끝이 나긴 했는데 그 과정이 뭐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성수기 때는 아무래도 대기하는 줄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갔던 12월 초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덥기는 더워요. 뭐 공항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덥기는 좀 많이 덥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나름 빨리빨리 해요. 제가 볼 때는 빨리빨리 하는데 워낙에 이제 그 한 곳에 몰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되는 게 없지 않아 있죠. 그거는 솔직히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칼리버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맨 처음에 내린 다음에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세요. 쭉 가시면은 중국인 한국인 뒤섞여 있는데 한눈 팔면은 자리를 뺏깁니다. 줄 서 있는 자리에 새치기를 당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줄 똑바로 서시면 빨리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과를 하신 다음에 나오면은 짐이 다 찾아져 있어요. 뭐 인천공항처럼 이렇게 뭐 짐이 돌아서 있는 거를 뭐 기다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 나가면은 짐이 다 찾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짐을 찾아서 공항 밖으로 나오면은 온갖 사람들이 다 서 있을 거예요. 뭐 픽업 샌딩 예약을 했는 업체라든지 그 까띠끌난 항구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호객행위 하는 애들까지 굉장히 많은데 공항에서 환전은 $100 정도만 하세요. $100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뭐 픽업 비용이라든지 샌딩 미리 예약하는 비용도 다 충분하니까 $100 정도만 하시면은 뭐 보트, 트라이시클, 자동차 다 감당하고 뭐 먹을 돈도 되니까 $100만 하시면 되고 예약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피켓 들고 있는 사람 찾아서 가시면 되고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흥정하는 애들이 모여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말을 걸어요. 흥정하는 방법 딱히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약에 까띠끌난 항구로 간다 기본적으로 1000페소 정도가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명이 1000페소 두 명이 1000페소라 그러면은 4명은 몇 페소죠? 2000페소죠. 이게 가장 적당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4명이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 2000페소, 2명이 간다 그러면은 1000페소라고 아시면 되고 요게 맞춰서 가격을 흥정하시면 돼요. 흥정도 딴 거 없어요.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 블로그에는 이렇게 받았다는데 영어로 하셔도 되고 영어 잘하시면 영어로 하셔도 되고 한국말로 하셔도 다 알아들어요. 걔들은. 그게 아니면은 블로그 글을 캡처해서 보여줘요. 숫자 적힌 것만 보여줘요. 어차피 한글 못 읽잖아요. 걔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줘도 충분히 2000페소에 흥정 가능하시거든요. 정말 10분도 안 걸려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명에서 2000페소로 바로 갔거든요. 흥정하신다고 해서 막 거기서 막 팔짱 끼고 더운 데서 막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런 거 상상하지 마시고요. 가면은 한국말도 고시고대로 잘하고 간단한 영어만 해도 뭐 그런 거 있죠. 네가 낮출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맥시멈이라고만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I'm low is price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고 2명이 가는데 뭐 1000페소 이상으로 깎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가시면은 굉장히 싸게 가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명이 1000페소가 가장 적당한 가격이다. 업체에서 예약한 것보다 훨씬 싸요. 업체 같은 경우에 픽업 샌딩 양쪽이 17만원인가 18만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딜을 해서 5분 만에 딜을 해서 가시면은 거진 뭐 많게는 8만원, 작게는 5, 6만원 아끼실 수 있으니까 공항 오른쪽으로 나오셔서 딜을 하신 다음에 차를 타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는 게, 까티끌란 항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어떤 보트 비용, 그리고 또 리조트까지 가는 트라이시클 비용, 이런 것까지는 다 주지 마시고 오직 칼리보 공항에서 까티끌란 항구까지 가는 비용만 지불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돈 계산도 훨씬 수월하고 또 눈탱이 안 맞는 기본적인 기술인 것 같고, 또 그 나라 문화를 더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구실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딜을 했던 걔가 샌딩까지 예약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3,500페소 같은 경우에는 올 때 샌딩 비용이 3,500페소인데 보트 비용과 트라이시클 비용이 다 붙어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가장 늦은 밤에 나오는 걸 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증도 감안하고 팁도 생각을 해서 그 정도 비용을 줬던 거고, 이거보다 더 깎을 수 있으면 깎으세요. 저는 그냥 더 이상의 이제 말 섞기가 귀찮고 또 이 정도면 충분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픽업하는데 2,000페소 대신에 까티끌란 항구에서 보트 비용과 보라카이에 도착해서 트라이시클 비용을 뺏는 가격이고, 샌딩 가격은 3,500페소, 트라이시클 비용과 보트 비용, 그리고 까티끌란 항구에서 칼리보 공항까지 오는 차 비용, 이렇게 해서 3,500페소를 예약을 했거든요. 총 픽업 샌딩을 5,500페소로 당일날 바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까티끌란 항구로 갔죠. 이렇게 해도 조금은 비싼 감이 없지 않지만은 픽업 샌딩을 예약했는 분들보다는 거진 5만원에서 6만원이 더 싸고, 그리고 오로지 우리 팀만 모여서 갈 수가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또 이래 현지인들과의 어떤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픽업 샌딩은 셀프로 가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4사람이 2,000페소에 차를 구해서 이제 간다. 에어컨도 빵빵하고요. 추워요. 되게 차 안이 4명밖에 없고 우리 팀밖에 없으니까 또 되게 편하고, 그렇게 1시간 반 가량을 뭐 여러 풍경들도 보면서 까티끌란 항구로 갑니다. 까티끌란 항구에 도착을 하면은 또 뭐 이상한 놈들이 붙을 거예요. 픽업 샌딩 예약을 안 했다 그러면은 짐은 항상 자기가 드세요. 그쪽 나라는 이상하게 누가 짐을 하나 낚아채서 들어주면은 팁을 줘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게 싫으시다 그러면은 짐은 항상 본인이 드시고 짐을 빼신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입구가 보이거든요.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호텔 바우처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프린트를 해서 가면 제일 좋고, 프린트를 못했다 그러면은 캡처했는 장면도 괜찮으니까 캡처 사진을 보여주고 손 어디에 도장을 찍은 다음에 보트 비용에 관련된 돈을 끊으러 갑니다. 매표소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트 비용과 환경세 등등 해서 한 사람당 200페소를 지불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표를 받을 거고, 한 사람당 200페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표를 3장을 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항구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항구 안쪽에서 짐 검사를 다시 하시는데 뭐 공항이랑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짐 넣고 엑스레이 검사한 다음에 다시 짐 찾고, 짐 찾은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거기 있는 아무한테나 한국말로 물으셔도 되고 영어로 물으셔도 되고, 어쨌든 오른쪽 방향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쭉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뭐 내라는 표 주고 받고 다 통과하시면은 항구 바로 앞에서 뭐 적는 곳이 있어요. 그 적는 게 뭐 이름 적고 나이 적고 남녀 성별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소를 적고, 내가 서울 살면 서울 적고 대구 살면 대구 적으면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서명한 다음에 주면은 이제 보트로 안내를 해줄 거예요. 이 보트로 안내를 할 때도 달라붙을 거거든요. 다 뿌리치세요. 뭐 영어로 뭐 don't do that, don't touch. 그래서 짐을 자기가 직접 들고 보트에 타시면 됩니다. 돈 줘봤자 얼마 안 해요. 뭐 60페소, 50페소 이렇게밖에 안 하지만 그 돈도 아깝다는 분들은 무조건 자기 짐은 자기가 들고 있으시면 됩니다.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보라카이로 향합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15분 정도, 10분 내지 15분 정도면 보라카이에 도착을 하거든요. 보라카이 섬에. 또 입구 쪽으로 또 쭉 걸어가면은 트라이시클과 뭐 봉고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게 이제 전부 리조트를 향하는 차들이거든요. 거기서 또 흥정을 하려는 막 애들이 엄청 많아요. 대기해 있는 애들 말고 그쪽 조금만 나오면 이렇게 막 차가 오가는
그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서 뭐 트라이시클을 잡던지 아니면 그쪽 가까이에 있는 애들을 잡던지 해서 딜하지 마세요. 흥정하지도 말고 그냥 타세요. 흥정으로 딜을 하면은 얘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아, 얘가 가격을 잘 모르나? 얘가 처음 왔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야 우리 페어웨이 갈라는데 그러면 뭐 알아서 타라 그래요. 그냥 막 짐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트라이시클 하나 잡아서 200페소에 페어웨이로 갔거든요. 근데 흥정하려 들면은 뭐 1000페소 받을 때도 있고 500페소도 있고 가격 각색이고 천차만별이니까 그 도로 가까운 곳에 지나가는 애들 거 타든지 대기에 있는 거 타더라도 흥정하지 말고 딜하지도 마세요. 그냥 어디 갈 건지 목적지만 말하고 그냥 타세요. 그렇게 가시면은 200페소면은 본인이 예약한 쑥박하는 곳에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흥정과 딜은 기싸움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 안에서 기본적인 가격만 아시면 돼요. 기본적인 가격만 아시고 가시면은 정말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너무 이 흥정과 딜에 관해서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흥정이나 딜 뭐 이런 것들이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2명 기준으로 칼리버 공항에서 까티클란 항구까지 가는데 1000페소가 기준이에요. 보트를 타는데 한 명당 200페소가 기준이에요. 트라이시클을 타는데 기본적으로 150에서 200페소 정도 그렇게라고 생각하시고 여행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라이시클을 타고 리조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체크인을 하실 때 항상 키를 2개 받으세요. 1개만 주는 데도 있고 기본적으로 2개를 주는 데도 있는데 1개만 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1개를 더 달라고 하세요. 뭐 카피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원몰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2개 받으시고 하나는 꽂아두시고 하나는 들고 다니는 걸로 꼭 2개 받으시는 게 좋다는 거 명심하시고, 방을 배정 받으신 다음에 이제 방에 갔을 때 방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로비로 오셔서 정말 잘만 말씀하시면은 룸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화려한 영어를 쓰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말빨 정도는 좀 필요하죠. 손짓 발짓도. 그렇다고 너무 과장되게 그리고 화도 내지 마시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부탁하시고 왜 이 방이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런 거를 잘 설명하시면은 간혹 가다가 룸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매번 룸 업그레이드를 받았어요. 보라카이 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을 갔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편한 잠자리와 편한 생활을 하다가 왔는데 막 너무 공짜로 밝힌다든지 막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내가 지불했는 비용에 맞는 방의 수준과 좀 그거에 미흡한 수준이라 그러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들도 여행 온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룸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참고로 페어웨이 리조트에서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좀 띄워드릴게요. 시나라고 이 친구한테 제가 꼭 약속을 했어요. 좋은 리뷰를 줬고 유튜브에다 너를 꼭 소개를 하겠다. 그래서 시나라고 정말 좋은 친구예요. 가시면은 레비드 스튜디오에 카니오의 소개를 받았다 하시면은 혹시나 아세요? 뭐 좋은 일이 있을지 혹시나 페어웨이 리조트 가시면은 시나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나 짱! 그 다음에 또 명심하셔야 되는 게 체크인 하실 땐 디파짓이라는 게 있어요. 디파짓이 뭐냐면은 내가 그 호텔에 머무는 동안 비용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대비했는 보증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비용은 어차피 나가실 때 환불이 돼요. 현금으로 결제하시기보다는 그냥 카드로 결제하시고, 동남아 가면은 현금이 그렇게 귀하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방을 배정 받으셨다 그러면은 창문은 꼭 닫아주시고요. 창문으로 모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창문은 꼭 닫고 생활을 하시고, 시트 같은 경우에 집먼지 찐득이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동남아 여행을 5번을 갔다 왔는데 한 번도 진드기에 물린 적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운이 안 좋은 경우에 위생이 안 좋은 호텔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머물렀던 호텔이라든지 뭐 저도 혹시나 걱정스러워서 스프레이나 이런 걸 챙겨갔긴 했는데 써본 적도 없고, 솔직히 그거 뿌리고 자는 게 더 찝찝해요. 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에 관해서 석회질 물이다 하는데 뭐 몸에 안 좋다, 그게 나중에 석회질이 쌓인다 그렇게들 말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빼고는 다른 나라는 전부 석회질 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 죽는 거 아니니까 몇 박 사용하는데 몸에 큰 해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국의 어떤 조사에서 호텔 직원들이 뽑았는 가장 진상인 고객들이 한국과 중국 고객들이래요. 특히나 하우스키핑을 너무 많이 써먹는, 시도 때도 없이 시트를 갈아달라,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저게 마음에 안 든다, 나올 때는 뭐 수건이나 갖가지 온갖 더러운 칠을 다 하고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안 그랬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수건이 좀 모자른다 그러면은 이제 호출해서 수건만 바꾸고, 항상 어딜 가도 5일 이상을 지냈는데 그 5일 이상 지낼 동안 시트를 간 적도 거의 없어요.
계속 같은 시트를 썼지. 우리가 집에서 맨날 시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갈지만 하루에 한 번씩 갈지는 않잖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 자원 낭비고 인력 낭비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있으면 호출을 하시고 문 앞에다가 Do Not Disturb라고 그걸 걸어 놓으시면은 오히려 더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매번 간다고, 그거 매번 갈아서 혹시 찐득이가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다른 사람들은. 네, 이렇게까지가 리조트에 관련된 사항이고, 각 세부적인 리조트의 사항은 다르니까 그거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적어도 제가 머물렀던 페어웨이에 관해서 뭐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가성비가 뛰어나요. 가성비가 뛰어나고 놀 곳도 많고 산책하기에도 좋은 곳도 많고, 뭐 조식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맛있다 정도는 아니지만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전용 비치가 있고 굉장히 편하게 머물다 왔고 재밌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거 지금 재오픈하기 이전에 리조트에서 버라카이 번화가까지 나가는데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거든요. 무료 셔틀버스는 시간마다. 근데 이제 그게 끊겼더라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끊겼어요. 그게 끊겨서 앞으로는 이제 트라이시클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점 말고는 또 한 가지 있다. 리조트 안이 워낙 넓다 보니까 버기카라고 셔틀카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재오픈을 하면서 인원을 감축했는 것 같아요. 원래 보라카이가 4만 명인가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오픈을 하면서 19,000명으로 한계치를 정해놨는데, 그래서 그런지 직원을 감축해서 로테이션 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부르면은 막 몇 초 만에 와서 태워서 가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인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단점이 있지만은 또 의외로 좋은 장점이 생긴 거는 페어웨이 바로 옆에 시티몰이라고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트가 있어요. 버젯마트보다 더 좋은 마트예요. 버젯마트가 일반 마트라 그러면은 시티몰에 생긴 마트는 마치 TOP? 장난이고 이마트 같은 그런 큰 마트가 생겨서 굳이 버젯마트에서 갖가지 물건을 안 사더라도 페어웨이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시티몰에 가서 밥도 먹고 어떤 장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이제 걸어서 1분 거리예요. 영화관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영화는 없지만, 제가 머물렀던 빌라가 팜스프링과 페블비치 있는 곳이거든요. 빌라 번호로 2번, 3번인데 그 페블비치 앞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옆에 또 조그마한 수영장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 혹시나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은 거기 따뜻한 물이 나와요.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노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막날에 알았어요. 제 여자친구가 추위를 좀 많이 타는데 의외로 좀 수영장 물이 차갑더라고요. 더운 나라임에도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저는 괜찮은데 여자친구가 좀 추위를 많이 타서.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 빌라 앞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영장이 있다라는 걸, 되게 작지만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마지막 날에 알았으니까 페어웨이 가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지인들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3시간째 찍고 있는데 눈이 다 풀리네요. 꼭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현지에 가시면은 걔네 눈이 쌍꺼풀이 없는 애가 없어요. 눈이 굉장히 매섭고 좀 못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어딜 가든지 좋은 놈과 나쁜 놈이 있듯이 직접 말을 섞어보면은 다들 나쁜 애들은 아니에요. 나쁜 애들은 아니지만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거기서 누구도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지 마시고, 좀 친해졌다고 해서 걔들 말을 또 무조건 믿지도 마시고, 어차피 걔들은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돈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교감이나 교류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은 거기에 친구는 없습니다. 친구는 없으니까 걔들을 너무 믿지 마시고, 그렇다고 나쁜 애들은 아니지만 좀 돈을 많이 밝혀요. 간혹 가다가 돈 때문에 지들끼리도 막 나 하나 놔두고 지들끼리도 막 싸우고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무조건 믿지 마시고, 또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은 착한 애들도 많고 순수하기도 하고, 하지만 돈을 밝힌다는 거. 그리고 필리핀 현지가 워낙에 마약 문제, 총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라서 총기 문제나 뭐 마약 문제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긴 위험해요. 다만 보라카이 안은 관광지고 또 어느 정도 육지와 거리가 있고 각 가게마다 가드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안전해요. 그래도 여자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무조건 안전한 곳은 없어요. 남자분들이야 좀 괜찮긴 하지만은 여자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고, 그 나라도 아무래도 공권력이 좀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조심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인이 겁나게 많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이걸 차별이라고 얘기해도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중국인을 굉장히 싫어해요. 중국이란 나라도 싫어하지만 중국인들은 더 싫어해요. 뭐 착한 중국인들은 다 죽었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쓰는 장비들도 중국 제품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가시면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꼴사납게 굴고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중국인들을 보시고 나 하나라도 옳은 행동을 하고 올곧은 행동을 하시고 매너를 좀 지키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특히나 중국인들 하는 짓들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를, 물론 좋은 중국인들도 많겠죠.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이걸 뭐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싫은 거 싫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냥 저는 중국인이 참 싫습니다. 자, 그리고 공항에서 100달러를 환전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딜 가셔도 환전율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거에 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돈 바꿀 곳 있으면은 필요하신 만큼만 바꾸시고 생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젯마트 주변에도 있고 보라카이 그 번화가 안쪽에도 크게 다 뭐 체인지 머니라고 다 나와 있으니까, 머니 체인지라고 다 나와 있고, 뭐 시티몰 쪽에도 환전하는 곳이 있으니까 맛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우리나라 블로거들이 좀 많이 올려놓은 맛집이라든지 그런 곳은 항상 줄이 서 있어요. 그런데 어딜 가든 맛은 다 비슷해요. 저희랑 이제 함께 갔던 제 친구가 있는데 주방장 출신이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 같은 베이스로 같은 요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맛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굳이 맛집이라고 해서 거기 대기해서 줄 서서 힘들게 기다리지 마시고, 갖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팔거든요. 뭐 일본 음식도 팔고 한국 음식도 팔고 뭐 중국 음식도 팔고 현지 로컬 식당들도 많으니까 굳이 뭐 블로거들이 올려놨는 맛집 뭐 이런 것들 굳이 찾아갈 필요 없이 뭐 아무데나 들어가도 기본은 해요 다. 그러니까 애써서 뭐 맛집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나는 뭔가 맛을 보장받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 현지 가셔서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미리 다 캡처를 해놓으시고 그 집을 찾아가세요. 그 길바닥에서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고 막 3G도 잘 안 터지는 그런 현장에서 검색해보야 시간만 잡아먹으니까 미리 다 캡처를 하셔서 먹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굳이 맛집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딱 한 곳 버젯마트 옆에 버젯마트를 지나와서 할로망고라고 있어요. 망고 아이스크림 집인데 와, 1일 1망고 하셔야 돼요. 정말 맛있습니다. 망고를 싫어하는 사람도, 제 여자친구 망고 싫어하는데 그거는 정말 너무 맛있다고 1일 1망고를 했습니다. 망고 아이스크림 집은 꼭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짱! 그리고 망고 아이스크림 말고 코코넛 아이스크림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줄이 서 있는데 사람 입맛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맛이 없었고, 망고 아이스크림 하나만은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 추천드리고 싶은 집이 한 집이 더 있는데 망고 아이스크림 집 말고 거기는 이제 밤에 라이브 연주를 하는 곳이거든요. 가수는 아니고 그 라이브로 노래도 부르고 연주도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또 한 개를 띄워드릴게요. 이 남자분이 노래를 부른다면은 가셔서 노래를 꼭 들으세요. 노래를 정말 잘하고,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막기 수준은 아닌데 잘한다는 어떤 그 수준이 굉장히 소울이 있고, 이 사람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거든요. 거기에 라이브 연주하는 곳이 보라카이 내에도 엄청 많은데 특히나 이 뚱뚱한 이 분이 너무 노래를, 여기는 꼭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Loving you, wanting all.
이 남자분이 노래한다 그러면 그 길로 바로 들어가서 술 한잔 걸치세요. 노래를 들으면서 꼭 추천드립니다. 분위기 정말 좋아요. 또 보라카이를 다니시다가 너무 덥다 싶으시면은 보라카이 현지 내에서 가장 시원한 가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에어컨이 가장 빵빵하게 잘 나오니까 스타벅스로 직행하셔서 좀 쉬다가 가시면은 시원함을 금방 느끼실 거예요. 딱 한 곳 가지 말라는 곳이 있다면은 제가 지금 이름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크랩 뭐였어요. 파스타하고 크랩 하는 곳인데 거기는 좀 많이 돈이 아깝더라고요. 양도 그렇지만은 맛도 그냥 저냥, 양도 너무 좋고 비싸기만 비쌌기 때문에 거기는 꼭 재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동남아 가시면은 랍스타 많이 드시죠. 게, 랍스타 뭐 이런 거 좀 많이 드시던데 보라카이 현지의 랍스타가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굳이 그 가격을 내고 그걸 먹어야 될 정도냐? 그것도 절대 아니니까 본인들이 돈이 좀 나와 돈다 하시면은 랍스타를 꼭 드시는데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랍스타가 양도 굉장히 막 애가 등치가 커 보여도 걔 까보면 별거 없거든요. 정말로 먹을 만큼의 양도 안 되는데 가격을 어떻게든 딜을 했을 경우에 한 7만원 8만원을 받겠지만은 정말 비싼 애는 뭐 11만원 12만원까지 가니까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하여튼 맛집이라고 굳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웬만한 집은 다 거기서 거기에 맛을 다 내니까 다 같은 간장 베이스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마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나라의 물가에 대비해서 굉장히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 아무 마사지 샵이나 들어간다면은 저는 솔직히 그거는 비추천합니다.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좋은 마사지 샵이 아니고서는 뭐 페어웨이 리조트 안에 있는 마리스 스파, 그리고 뭐 영터스 클럽에 그분이 하시는 뭐 포세이돈 스파 이런 곳 아니고는 다 거기서 거긴데 돈만 아까워요. 더럽기도 더럽고, 왜 더럽냐고 얘기를 하면은 걔들도 그런 어떤 위생적인 관리는 크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바로 들어와도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깨끗이 씻고 받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뭐 발 마사지를 받건 몸 마사지를 받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트를 뭐 새로 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씻는 곳이 깨끗하냐? 그것도 비위생적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시골에 있던 어떤 샤워 시설 그런 곳에서 씻고 마사지를 받고 뭐 이런 식인데 굉장히 비추천드리고요. 저희는 요번에 이제 제 여자친구랑 제 친구 여자친구 좋은 마사지 하나 받게 하려고 마리스 스파를 가려고 했는데 미리 예약하고 가지 않는 이상 풀로 차 있더라고요. 참 돈도 많아 다들. 마리스 스파가 한번 봤는데 한 사람당 9만원인가 10만원인가 그런데 그게 풀로 다 찼대요. 예약을 미리 안 하고 가면은 당일 예약해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 이틀 전 3일 전도 이미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미리 꼼꼼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현지 가서 마사지 받고 싶으면 받으시는데 저는 솔직히 비추천드립니다. 동남아 갔다고 해서 무조건 마사지 목매지 마시고 그 돈으로 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저희는 2명에 60만원 비용을 들였지만은 먹을 때는 5개 6개 시켜서 정말 배 터지게 먹었거든요. 그래도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은 마리스 스파 그리고 포세이돈 스파 뭐 이쪽 애들은 워낙에 유명한 애들이고 또 이왕 받는 마사지 좀 좋은 거 받으세요. 싼마이 마사지 받을 바에는 차라리 그거 액티비티 하는데 더 보태시고, 물론 환경과 그 분위기와 그때 그 순간만큼은 좋을지 몰라도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그 뭐 별거 아니었거든요. 차라리 그 돈 조금 더 보태서 액티비티 여러 개를 하지. 하여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비추천 드린다는 거. 그리고 흡연에 관련된 문제인데 저도 굉장히 꼴초고 애연가인데 원래도 보라카이는 해변에서 흡연이 금지였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가 된 게 술 먹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해변 가까이에 있는 많은 부가적인 어떤 이제 업체들이라 그래야 되나? 뭐 소파도 놓여있고 그랬었는데 그게 다 치웠고 오로지 지정한 구역에서만 담배를 펴야 되는데 애연가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어디서 담배를 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한테나 물으세요. 그냥 다 가르쳐줘요. 지들끼리 정해놓은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흡연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처음 보라카이를 갔을 때 해변에서 뭣도 모르고 담배를 폈다가 경찰한테 붙들려서 벌금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담배를 피우고 싶다 하시면은 그 현지인들 아무나 붙잡고 스모킹 에리어가 어딨냐 물어보면은 다 설명을 해줄 거니까 자기들만의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셔서 흡연을 하시면 됩니다. 리조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에 액티비티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바나나 보트도 있고 패러세일링도 있고 호핑 투어, 그다음에 뭐 헬멧 쓰고 그 바다를 걸어다니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중에 선세일링 이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격이 좀 싸지는 않은데 선세일링은 꼭 하세요.
살아생전 볼 수 없는 풍경을, 정말 감격스러운 풍경을 볼 수가 있고 분위기도 정말 좋으니까 선세일링은 꼭 하시고, 선세일링 하실 때 명심하실 게 여기서 진짜 좀 어려운 흥정이 들어가요. 너무 가격이 비싸서 저희가 4명이 선세일링을 하는데 3,000페소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중에서 굉장히 친근감 있는 애가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3,000페소가 정찰제라 그러더라고요. 보라카이가 재오픈하고 난 뒤부터는 가격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대요. 3,000페소로.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도 믿지 말라고. 보라카이에는 정찰제라는 건 없습니다. 하물며 트라이시클도 150페소 받을 때도 있고 200페소 받을 때도 있고, 뭐 어쩔 때 기분 좋은 100페소 받을 때도 있어요. 보라카이는 정해진 가격이 절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본적인 가격은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4명을 선세일링 할 때는 저희는 2,200페소를 줬어요. 근데 거기 있는 대부분의 뭐 한국 업체도 그러고 뭐 거기 현지에 있는 애들도 그러지만 뭐 정찰제로 바뀌었다, 한 명당 1,500페소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직접 2,200페소에 했고, 여기서 이제 약간 어려운 딜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가지 방법 중에 블로그를 막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뭐 컴퍼니라고 이렇게 막 목걸이 달고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회사에서 직접 해주는 어떤 선세일링이라고, 뭐 그런 애들 것도 믿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걔들 거 믿고 저희도 3,000페소로 하려고 그랬다가 저희는 하여튼 4명이 2,200페소에 했다는 거, 그냥 길에 있는 아무나 붙잡고 한 40분 가량을 딜을 하면은 가능한 가격이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선세일링은 꼭 하셔야 돼요. 보라카이를 갔다 그러면은, 선세일링 해봤다 하면은 진짜 보라카이를 보고 온 거랑 마찬가지니까 4시 반쯤에 미팅을 하고, 늦어도 5시까지 미팅을 해야지 5시 10분 돼서 보트를 타고 나가는데, 딜을 했다 그러면은 걔들이 지가 딜을 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네 보트를 기다려요. 이제 보트가 오면은 물 다 젖거든요. 젖어도 되는 옷을 입고 나가세요. 보트까지 걸어가는데 물에 다 젖으니까 대신에 뭐 가방 같은 건 챙기셔도 돼요. 그렇게 젖을 정도는 아니고, 보트를 타러 가는 과정에 무릎까지는 젖어야 되는 그런 거니까 가방은 챙기셔도 되는데, 젖어도 되는 옷을 입고 가시고,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세일링을 하는데 5시 10분 정도에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해가 지는 모습을 이제 쭉 보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건데, 정말 멋져요. 그건 꼭 추천을 드리고, 뭐 하실 때 팁을 따로 주실 필요는 없어요. 팁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난 물에 젖을까봐 돈을 안 가지고 왔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되니까, 저는 솔직히 선세일링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 저는 호핑 투어를 했었는데, 스노클링 장비가 있다 그러면은 화이트비치 앞바다에서 하셔도 되고, 굳이 배를 타고 그 중간까지 가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호핑 투어도 굳이 업체에서 예약해서 가시는 것보다 흥정해서 가시는 게 훨씬 싸고 훨씬 더 많은 걸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야, 우리 이렇게도 하자 저렇게도 하자, 그 팁 1달러 한 개 더 줘버리면은 다 하거든요, 얘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흥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흥정 정말 별거 없습니다. 10분 정도만 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세일링 이런 거 말고는 흥정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어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흥정 같은 거 못한다, 손짓 발짓으로 하시고 캡처 사진을 보여주고 막 블로그 보여주고 이러면 다 알아먹고, 지들도 어차피 내가 아니면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너무 싼 가격 부르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가격을 아셔야 된다는 거. 선세일링은 2,400페소 정도면은 잘 하신 것 같고, 제가 또 좋았던 액티비티 중에선 패러세일링, 왜 뒤에 낙하산 같은 거 달고 하늘 바다 위를 이렇게 나는 거, 그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 떠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겨웠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 5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패러세일링 그것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가격은 한 사람당 1,400페소에 맞췄어요. 뭐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대신에 이제 패러세일링을 하려면은 저 바다 깊숙한 곳까지 가야 돼요. 스테이션 1에서 보트를 타고 중간 보트로 가서 중간 보트에 내린 다음에 그 중간 보트에서 패러세일링 보트로 갈아탄 다음에 패러세일링 하러 또 다시
그 가는데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멀미도 나고. 패러세일링 할 때 가방이라든지 모자,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배에 다 놔두면 걔도 안 훔쳐가거든요. 챙겨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액션캠이랑 뭐 모자, 선글라스 가지고 있었는데 액션캠만 들고 나머지는 다 놔두고 핸드폰도 그 보트에 놔두고 돌아오면은 다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거 다 챙겨 가시면 되고, 걔들이 내려올 때 묻거든요. 퐁당퐁당이라고 물어봐요. 바다에 빠뜨려 줄까? 그냥 빠뜨려 달라 그러면 빠뜨려도 주는데 저는 안 빠졌어요. 무서워서. 젖는 게 싫어서. 이게 그런 과정들이 있고, 뭐 다른 액티비티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서 다른 건 안 해봤습니다. 뭐 한 가지 관심이 가는 거는 헬멧 쓰고 바다 속에서 걸어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워킹인가? 그렇던데 그거는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일행들이 다 하기 싫어해서. 그리고 말씀드릴 게, 지금의 제오픈한 보라카이는 예전의 보라카이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좋은 리조트를 잡아서 그 안에서 머물고 노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뭐 액티비티는 선세일링과 패러세일링 밖에 안 했고, 마사지는 아예 받지도 않았고, 밥 먹을 때만 그 보라카이 번화가 쪽으로 나가서, 디몰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밤에 술 한잔 걸치고 리조트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특히나 밤에 할 게 없더라고요. 옛날 보라카이 같은 경우에는 막 불쇼도 하고 볼거리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았는데, 지금의 보라카이는 많은 게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클럽, 술집, 그리고 낮에는 액티비티 이런 거밖에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리조트, 특히나 페어웨이 같이 수영장이 많은 그런 리조트를 잡으셔서 밥 먹을 때만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뭐 사진도 찍고 아니면 수영도 하고 노는 게 그나마 나은 휴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분들끼리 가신다 그러면은 클럽을 가는 게 좀 재미있어요. 그 현지 클럽이 왜 그런 데가 없잖아요. 쪼리 신고 막 비키니 입고 노는 데가. 근데 막 사람들이 많이 가는 뭐 갤럭시 클럽, 썸머 플레이스 뭐 이런 데보다는 스테이션 1이나 이런 데에 구석진 곳에 클럽도 많거든요.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클럽, 그런 데 가서 노는 게 훨씬 재미있으니까 이것도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클럽을 가시면은 몸판의 애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애들이랑 뭐 딜을 해서 또 뭐 하룻밤을 지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전부 클럽에서 일어나거든요. 아니면 뭐 따로 놀러온 한국인 분들하고도 조인해서 같이 놀 수도 있고, 그런 현장이 또 동남아 현지의 클럽의 분위기니까 그런 놀이 문화를 즐기시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낮에는 수영을 하고 해변에서 비치를 거닐다가 밤에는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클럽에서 흥겹게 노는 뭐 그런 거. 가시면 트랜스젠더도 굉장히 많고, 동남아 특유의 게이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문화도 많이 다양하게 보시고, 다만 갈수록 보라카이 현지의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매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보라카이 클럽을 갔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런 식으로 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걸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좀 뒤죽박죽인 경우도 있고 해서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분들은 댓글 다시면은 제가 최대한 바로바로 답변을 달아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끝으로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은 공항을 나갈 때 뭐 라운지라든지, 그리고 공항세, 흡연, 뭐 라면 먹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여행 영상 촬영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끝으로 하고 세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비드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카니오였습니다.